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4월 13일 부산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4월 11일 날 지금 녹화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선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다 이제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죠, 휴일, 공휴일.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안 나가시는 날인데, 오늘 뭐라고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들이도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고, 또 이번 선거 때는 보니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세상이 좀 힘들다 보니까 올바르게 좀 가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 딴 때보다 좀 많은 신경을 쓴 선거가 아니었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는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고 경마인이다 보니까 뭐 선거일이라도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주도 이제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경마를 하기 전에 지난주 저희 팀의 성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최근에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좀 계속 이어왔었던 부산 경마인데요. 이제 금요일에 이경주였습니다. 제가 또 이제 고배당을 또 개인 적중을 드렸는데, 이 동방여별의 로드 투 프린스, 자 12번 5번 막군, 자 여기 이제 복숭식이 50배가 넘는 배당이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추천 막군으로 적중을 드렸었고, 금요일에 제가 3개 경주를 추가 적중을 드렸습니다만, 자 배당이 다 저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일요 중계 레이스, 자 마지막 레이스 제가 방송에서 퓨어 퓨처가 있고 스모킹건이 있고, 자 두 마리 인기마가 나온 상황에서 스모킹건이 아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고, 거기에 이제 키다리조랑 들어오면서 자 복숭식이 이제 7.6배가 나왔는데 개인 적중으로도 또 원투 적중을 드렸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저는 이제 4월달 들면서 좀 더 적중도 좀 안정이 되면서 꾸준히, 특히나 이제 후반부에 한 번씩 힘을 좀 실어드리는 적중이 나와가지고 괜찮았던 결과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에서는 우선 이 가장 이제 메인급으로 마지막에 이제 구경주에서 뭐 동투자는 축이 있었고, 이제 코리아 캡틴한 마피를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었죠. 저는 그 전에도 노렸어요. 그 전에도 노렸던 말이었고, 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 당시 이제 19조에서 마이더스손이 아주 좀 강하게 팔렸는데, 자 그런 것도 다 잘라내면서 한 방으로 후반에 정확히 메인급 승부를 적중 드렸었고요. 이 배당이 크지 않는 경주에서는 인기말을 잘라내고서 한 방을 찍어 드리는 거,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한 적중을 많이 드렸고, 저 역시도 이제 1호 교차에서 역시나 승부 경주였습니다. 자, MJC 트로피 경주. 자 당시 이제 퓨어 퓨처가 인기말인데 이 말이 꼴등했습니다. 저는 아예 배팅권에서 잘라드렸는데, 왜 퓨어 퓨처를 잘라드렸냐면은 감동의 바다를 이겼다는 이유로 인기마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라드린다 말씀드렸어요. 스모킹건 대가리에 자 키다리조로 한 방 때리면서 7.6배 쌍승시 13.7배 정확히 한 방 후반에 또 때려드렸고요. 뭐 적중은 뭐 기본 이상은 해드린 거니까 이번 주도 좀 잘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타는 우리 팀이 그걸 다 맞췄네. 저는 그게 UCC 승부처였어요. 부산교차 6경주가 UCC 승부처였기 때문에 지금 4주 연속 부산 UCC 1호 교차에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모킹군의 키다리조를 전 축으로 가가지고 맞춰드린 경주고, 그 전주에는 전선의 정상시대, 3월 25일 경주에서는 예스트리플의 본트윈, 그 18일 경주에는 머니트리의 가문대 장군이 강타의 UCC 승부처였는데 4주 연속을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또 제주교차 1경주가 또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였는데, 거기서는 또 배당은 적었지만 길상상세 고들배를 단통으로 또 맞춰드리면서
그 전주에 여걸명장의 백록장원까지 2주 연속 또 적중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강타 역시도 지난주 경마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이 마무리가 됐는데, 뭐 강타도 지난주 부산하고 제주에서는 뭐 저배당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배당이 많이 나왔는데 일요교차나 뭐 제주교차나 뭐 이런 데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 쪽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강타는 뭐 최정상급의 성적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요걸로 마무리 짓고요. 자, 이번 주 이제 편성부터 해가지고 둘째 주, 4월 둘째 주 부산 경마 전반적인 편성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 3월 한 중순경부터 자 4월 이제 초반까지 접어들었는데, 사실 부산 경마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이 부산 경마가 배당이 안 터지니까 참 재미가 없다. 뭐 저배당만 들어오고. 자, 이런 흐름 자체를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 편성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들의 각축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강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세다라고 볼 수 있는 능력 마필이 출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편성에서는 숨겨져 있는 복병들이 나도 상금을 한번 벌어보고 나도 도전을 하겠다, 그동안 탐색 일관했었던 마필들이 느닷없이 자, 승부를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중배당, 고배당도 좀 양산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흐름이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용병이 하나 왔네. 실렉터라고. 네. 47살이나 먹었네요. 예. 이야, 무슨 뭐 경로당도 아니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나. 뭐 잘 타시는 분이에요? 네, 이 사람? 잘 타시는 분입니다. 아. 중급,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중급 정도. 아, 상급 기수들은 이제 한국에 오지 않죠. 아, 예, 어쨌든 뭐 잘 탄다고 해서 왔는데 보면은 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베 잘 타는 것 같아. 아베. 아베는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럼 뭐 잘 타네. 그 정도면 잘 타는 거죠. 부산에서 그러면 뭐 명함은 내놓을 수 있죠. 자, 어찌됐든 이번 주는 의회의 실전에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경마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흐름으로 가면은 누구나가 다 적중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안 터질 것 같은 경마가 터지고요, 터질 것 같은 경마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또 경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하셔야죠. 예, 이번 주는 어찌됐든 뭐 저희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경마가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이기는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힘차게 자 4월 13일 부산경마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제 1경주부터 손석범 의원이 추천 경주를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본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추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어떤 추천 막골이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선 저는 뭐 인기권이지만 이 사절대지존, 얘가 이제 1000m에서 다소 부진했고 1200에서는 좀 착손을 끌어올렸는데 다시 1000을 만났어요, 거리를. 자, 그럼 이제 선두권 치고 나갈 애들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는데, 얘가 뛰어왔었던 편성, 물론 이 좀 부진했었던 경우도 있죠, 심하게. 하지만 1월 13일 편성을 보면은 그 당시 뛰었었던 그랜드 디스팅션과 바다 축제는 굉장히 강했던 말입니다. 다 승분해서 띄워주고 있는 말들이고, 직전에 절대지존의 전개는 외곽 선입을 탔었던 전개인데도 막판에 힘을 유지하면서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물론 비가 내리고 막 이러면서 선행마들이 땡땡 꽂히는 흐름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절대지존은 자력 추비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권 중에서는 좀 가장 세게 보고 싶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추천 경주를 할 때는 그 당사자보다는 이제 저희 옆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당사자가 마무리하는 선에서 하는 거로 이제 바꿨어요. 자,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1번 나피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행검사 때부터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이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안말치고는 체구가 상당히 당당하죠. 480kg. 자, 2세 안말이니까 이제 7월 달에 이제 3세가 되는 거죠. 호주산 안말이니까. 이 11번 나피네라 마피는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상당히 출중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미 데뷔전 때는 상당한 순발력까지도 보여줬고 이 편성에선 게이트가 불리하지만 선행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1번 나필에는 어느 정도 현지에서 마필 자체가 좀 뛰었던 말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필의 기본기도 탄탄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저는 11번 나피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두 마필이 이제 인기권 전력이겠죠. 4번, 11번이. 저는 이제 4번 절대지조는 이번 경주에서도 또 형구는 뭐 무난하다 보는 말이에요. 지난번 제가 승부 레이스로 한 방을 좀 때려 먹었던 말이었고 절대지존이 인기 4위로 지난번 팔렸는데 이거는 그 전에 조교가 더 강해졌는데도 못 뛴 거였었죠. 하지만 지난 레이스는 오히려 조교가 약해져 있었다. 그 부분이 비인기로 팔렸던 요인이었습니다. 조교가 강해졌을 때도 못 뛰었는데 약해졌을 때 뛰겠냐. 그게 요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전 2월 26일 날 말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말이니까 제대로만 타면 된다 해가지고 강렬함과 함께 승부를 좀 때려드린 거고 이번엔 뭐 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절대지전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서 추천을 드리는 게임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인기마가 이제 11번 라피네인데 이거는 주력 마건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10번 칼마 같은 말은 세게 보는 경주가 아니고 14조에서 지금 동반 출전하는 말이 6번 프리마돈이란 말입니다. 데뷔전은 형편없었죠. 하지만 그만큼 선두권이 좀 강했었던 경주였고 1200 데뷔전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행검사는 이미 03조 8로 상당히 잘 뛴 거였고 14조에서 가장 우수한 복승률을 보여주는 기수는 조성근 기수입니다. 자, 6번 프리마돈에 대해서는 아직 보여줄 게 더 있는 부분이고 1000m 레이스라면은 이번 경주 분명 경지력 변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4번 절대지존을 축으로 해서 6번과 11번을 똑같이 보겠습니다. 11번이 온다면 뭐 저배당으로 가겠지만 6번 프리마돈과의 조합이 된다면은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14조 동반 출전하는 6번 프리마돈을 보자는 뜻이죠. 4번을 축으로 6번, 11번 자, 두 방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1경주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이번 1경주에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가 적중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2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국산 5군 마필들인데 아직까지는 이 성장세의 마필들의 한판 승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여준 능력만 갖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놈이 선전할 것이냐.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출조 조수가 이제 8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주가 좀 배당이 좀 의외로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저는 봅니다. 자, 그 중심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직전 데뷔전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굉장히 부진했었던 말이죠. 바로 이 3약속의 땅. 자, 어느 정도 얘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괜찮은 순발력도 보여줬고 나가고 치고 나가는 모습 자체도 있었었는데 실전에서는 좀 그 당시도 조성근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만 자, 후미에서 좀 잡고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 1200을 뛰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은데 자, 나름대로 상당히 약한 평성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추임마가 아닙니다. 추임마가 아니고 분명히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포리스트 캠프의 자막 3약속의 땅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번 승리여왕을 말씀드리죠. 뭐 몇 두가 안 되는 경주 인기만 접전인 건데 이 승리여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 김동현 기수가 좀 인기를 좀 모았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해내지는 좀 못했습니다. 구미로 따지자 보니까 여기 같이 이제 뛰었던 말들도 다들 좀 기복을 보이면서 뛰어왔었던 말들이어서 구미로 따지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은 승리의 여왕은 이제 수화부자만데 대체적으로 좀 힘으로 뛰는 스타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동현 기수가 타니까 지난번 스피드도 잘 살려내는 모습이었고 당시 이제 게이트가 불리해서이지 지금처럼 원 게이트라면은 자, 초반에 이 마필에 대한 순발력을 좀 더 끌어내면서 이 전개상의 이점을 좀 살려낼 수 있는 말로 특히나 이제 지난번 인기를 모으고서도 고전을 했는데 한 번 더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게임이니까 저는 1번 승리 여왕에 대해서 가장 좀 전개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2경주는 지금 1번 승리여왕 외에는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1번 승리여왕은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기대치를 강하게 봐줄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안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승리여왕 하나만 안말인데 안말이라 하더라도 선행이니까 된다고 보면 이제 나머지 순말 중에서 이제 누가 오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 7번 동서명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 이제 19조에 동서대로라는 마필이 있었죠. 그 동서대로의 자마가 되겠는데 동서대로가 병력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잘 뛰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 원래 이제 작년도 2011년도에 주행검사를 맡고서 거세를 하고 올해 이제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세 후에 3월 달에만 주행검사와 주행연습을 모두 거치고 이번 경주에 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데뷔 이후에 2번의 경주 자체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이 7번 동서명가는 취임령 하나로만큼은 이래도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동서명가의 뒷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자, 그래서 저는 7번 동서명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1번 승리여왕, 3번 약속의 땅, 7번 동서명가. 자, 이 세 마리면 뭐 무난히 적중이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3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 인기권으로 팔릴 수 있는 말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믿고 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 봐요. 센 말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니니까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복벽급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좀 본다면 6번 마필 7옥탑을 마필을 좀 보고 싶은데 아베 기수가 지난주 상당히 좋은 기승수를 많이 보여줬어요. 3차까지 올라오면서 그것도 다 비인기 말들도 끌고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이 7옥타브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기승수를 갖고 있는 아베 기수면 지금의 경주에서는 한번 해볼 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나 이 지금 경주는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어서 7옥타브가 데뷔전에서 보여준 그 스피드 정도면 뭐 레이스를 충분히 선행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경주고 여기 인기 마필들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는 직선에서도 추임력이 잘 나온다 보장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갑작스럽게 추임력이 살아나서 능력 변화를 보이는 말보다는 앞선에서 버텨내는 말이 배당을 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6번 7옥탑을 마필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 뭐 팔모 알토나는 인기마니까 그렇고 3번 썬더 빅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준 기수가 지지난주였나 3주 전이었나 하루에 2번은 연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요 3번 썬더 빅터라는 마필은 데뷔 당시에는 선행력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반 뚝심만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선추인력 모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반대로 뚝심이 좀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리가 130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뒷심이 좀 부족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마들의 전력에 비해서는 그래도 뒷심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 쪽에 들어가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썬더 빅터는 등짝 자체가 김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안말치고는 상당히 체구가 좋은 500kg에 육박하는 아주 양키 빅터의 자마로서 상당히 좋은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다. 3번 썬더 빅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8 알토란 같은 경우는 자 직전에 승군 착순 2착 승군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순발력이 이제 뛰어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이제 막판에 외곽에서 추진하는 모습 제가 기억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분명히 중반 걸음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조금 강한 편성이 나오면 한번 노려보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애인데 약편성에 나왔습니다. 물론 알토란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여기에서는 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축막감으로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언급이 안 된 후차권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가장 좀 세게 노리고 싶은 애가 바로 4번 삼성 여장군입니다. 자 인기가 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레이스는 어차피 느린 레이스입니다. 자 느린 레이스고 최근에 SF 타임이 15초 16초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 전의 경주들을 살펴보시면은 자 14초대를 끊어줬었다라는 거. 물론
기승기수가 그때는 괜찮았고요. 이성재가 탔다라는 게 문제가 되지만 요거는 이성재가 탔지만 입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구조에서 이 삼성 여장군 배당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직전에 역시 약편성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죠. 바로 이 5번 상승세. 자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출한 선행이 없다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상승세가 초반에 한번 욕심을 내줄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자 5번 상승세까지 해서 8번 알토란을 인정을 하면서 4번 삼성 여장군, 5번 상승세 두 마리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 부산제 3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죠? 자 3경주도 한번 멋지게 적중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부산제 4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인기마로 팔렸던 말인데 9번 천하특급이란 마필이 뭐 근소하게나마 저는 앞서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지난번 이제 쇼타임과 스프링걸은 앞에서 그냥 끝났었던 경주인데 천하특급 같은 경우가 이제 어영부영 좀 따라가면서 3착만 좀 하는 경향이 좀 짙었죠. 저는 이번에는 거리가 1400이어도 충분히 뭐 뚝심도 살려낼 수 있는 말로 보고, 특히나 이제 32조 마방은 마필 자원이 많지가 않은 마방이에요. 그래서 자, 이러한 마방의 스타일은 예전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 부산도 그렇겠지만 마필이 많지 않은 마방이 오히려 배당을 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기 마필들 확실히 저배당으로 팔릴 때 실수 없이 상금 챙겨 먹는 스타일의 승부의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32조 마방도 인기마 승부 그대로 성실체가 우승하면서 들어갔고, 이번에도 이제 천하특급 같은 경우가 몇 안 되는 마필들 사이에서 상금을 벌어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9번 천하특급의 경주력을 그리고 승부의지를 가장 좀 높게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보편권 중에 4번이 오페라왕, 아베 6기호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베 기수가 1조 마방에서 기승 기회를 또 많이 얻었고, 이 파인파인이라는 마필, 선행가도 쓰는 말을 장거리에서 선입으로 이 코스케 기수 옆에 딱 붙여가지고 아주 입상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아까는 기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베 기수가 이 자리를 채우고 있죠. 21조 마방. 의외로 용병 기수, 특히 야마모토 아카네 기수가 많이 탔었던 마방이고, 나름대로 최근 모습을 봤을 때 크게 믿음이 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규준에서 아베로의 기승 기수 변경이라면은 노림수 가치는 충분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제 4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입니다. 배당판에서는 아무래도 1번 백절부려가 좀 팔릴 것 같으네요. 하지만 이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뚜벅이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그나마도 9번 천하특급이란 마필이 그래도 미세하지만 선행력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이제 이번 경주에서 1번 백절부려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 편성은 사실상 거리가 1400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보여준 전력보다는 이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으로 본다면 1번 백절부려, 4번 오페라왕, 9번 천하특급입니다. 이 세 마리가 제일 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이 세 마리 중에서는 1번 백절부려의 나름대로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 다음으로는 4번 이 오페라왕을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 9번 천하특급이란 마필은 사실상 지난 직제점 경주시에 인기 3위로 팔리고 2착을 했고요. 지난번 경주시에는 이제 인기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이제 3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세 마리의 전력이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세 마리 중에서는 잠재력 측면에서는 1번 백절부려와 4번 오페라하게 낮고, 여기서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9번 천하특급은 왠지 모르게 이번에도 이 마필 자체의 믿음은 확 오는 말이 아니에요. 게이트도 그렇고 선행도 미직직한 선행이고, 그러면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번 경주시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마이티 타이거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직전 대비 3kg이 감량 2점을 받았고요. 데뷔전보다 2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종반 뚝심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전째에 뚝심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6번 마이티 타이거가 빠른 레이스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지만 느린 경주에서 출전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6번 마이티 타이거의 가능성에 노크를 해보고 싶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 강타의 추천 경기는 1번 백절부리를 축구를 놓고 4번 오페라왕, 1번 4번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배당권 전력이자 3복승마로는 6번 이 마이티 타이거를 가져가서 딱 3마리 6번 1번 6번 4번까지 안고 가는 전략으로 해서 이번 이제 4경주 강타의 추천 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5경주부터는 이제 출주 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혼전색을 띠고 있는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 누가 먼저 할 차례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뭐 혼전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런 경주를 대하셨던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고 싶으신 말들을 지워가면은 마필이 많이 압축이 됩니다. 제가 이제 분석하는 뭐 저만의 스타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좀 백판급으로 하나 노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6번 님의 참가입니다. 자, 아베 6기호 기수가 타고 있는데, 물론 안쪽에 4번 괜찮은 녀석이라든가 5번 올카라든가, 자, 이런 애들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님의 참가는 반드시 선행을 가져야만 되는 전력인데, 괜찮은 녀석도 승군 전에 지금 거리가 늘어나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5번 올카 같은 경우는 휴양이 있기 때문에 과연 최근에 보였던 또는 과거에 보였던 그 순발력으로 그대로 이번 레이스의 승군전에 도전을 하겠느냐. 자, 이 점을 생각을 봤을 때 만약에 물이 올라가고 있는 아베 기수가 여기서 선행을 받아버리면 1200이라면 님의 참가가 좀 재미일 수도 있지 않겠냐. 6번 님의 참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출전마가 많은 이상 이 고전할 수 있는 인기권 전력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혼전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기권 중에서는 저는 9번 겟 더 베스트만 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취권 말들이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경주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선취권 말들이 배당을 좀 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권 중에서 하나 보는 9번 겟 더 베스트를 필두로 해서 저는 공략을 좀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은 겟 더 베스트 자체를 아예 지워버렸죠, 이 말은. 그러니까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입상을 한 이후에 외곽 게이트로 밀린 거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서 뭐 세게 볼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정적인 경주력을 꾸준히 좀 이어왔다는 점은 지금의 경주에서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드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선두권 마필들을 아주 세게 보지 않는다면은 선취입이 다 될 수 있고, 특히나 좀 더 앞에 붙여갈 수 있는 경주력을 갖고 있는 말로는 9번 겟 더 베스트가 가장 이번 경주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번 올카입니다. 예, 당일날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이후에 약 지금 몇 주예요? 28주면 거의 6개월이네요. 6개월간의 공백을 갖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시 모습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사실상 재검 이전의 모습을 보면 두 번은 3, 4전 때는 선행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번은 꼬꾸라지고 한 번은 우승을 차지했고, 그 이전에 1000m 경주에서는 이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필 자체가 한 470kg대를 유지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백 이후에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제 마체중이 많이 늘어서 재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474kg로 재검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 상향관리가 잘 되었다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올카는 이 편성에서 약간의 선행 경합이 있죠. 6번 님의 참가도 그렇고 뭐 선행 경합이 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편성에서 충분히 괜찮은 녀석이 선행을 가던 6번 님의 참가가 선행을 가던 5번 올카는 선입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공백이 있어도 문제없다. 5번 올카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5경주는 5번 올카를 말씀을 드렸고요. 6번 님의 참가를 얘기를 드렸고요. 자, 요게 이제 9번 겟 더 베스트라는 마필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마리만 갖고서 자, 뭐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 볼 수 있는 5경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 간의 한판 승부다. 이변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는 경주야. 선석번이요. 예, 저는 9번 스피드캣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드캣은 지난번 이제 토치가 선행을 가면서 자 천세박을 극복을 했죠. 자 선두권에서 이제 따라가는 입장의 스피드캣이었는데 자 당시 발주를 토치가 가장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캣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캣 자체가 원래 이제 선행 가고 뒤에 따라가는 말들이 있으면 중반에 따라붙는 마필들 때문에 이제 3, 4위권으로 전개를 펼치는데 다시 말해서 토치 같은 말이 없으면 이번에는 스피드캣 같은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레이스를 또 한 발 빠른 추입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는 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안쪽에 분명 스피드 있는 말들은 있지만 그렇게 말들이 강한 말들이 아니에요. 기복을 좀 보이는 말들이고 더 이상의 경주력 변화가 시원하게 나오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캣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주력이 상승하고 있는 말이고 1200을 선행을 갔다가 그 다음 경 따라가면서 1400에서 경쟁력을 보인 말이라서 저는 이번에는 9번 스피드캣의 전개가 가장 좀 유리할 수 있고 마필 능력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의 특징은 인기마가 다 추위권 마필이라는 거. 자, 이게 특징입니다. 당일날 5경주까지 추임마가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이번 6경주는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임마들이 기본적인 자력 추임력을 보였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기권 추임마를 안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복평권 추임마 마필을 한 마리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외곽에 있는 12번 아이린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1조 김창욱 마방의 구민성 기수가 3월달 들었으면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아이린 같은 경우는 기록도 느리고 물론 편성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걸음이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고 관심이 없겠습니다만 추임마가 하나 더 날아온다면 12 아이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번 경주도 약간의 터질 가능성은 높을 수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5번 샤이닝 퓨처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 발휘를 못해줬죠. 선행력 자체는 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종반 탄력도 살짝쿵 보여주긴 했지만 예전의 선행력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이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 즉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다 3번 대호 패밀리나 자 여기 2번 승승장구 요 정도 마필들이 레이스를 주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정말 뚝심의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앞말이 나는 장점과 더불어 자 여기에 지난번 경주에서도 안정적인 추임력을 선보였다고 할 것 같으면 느린 레이스를 만나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만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 5번 샤이닝 퓨처 자 이번엔 유연명 기수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뭐 입상권 진입 낙담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5번 샤이닝 퓨처 9번 스피드캡이라 마필 자 여기 12번 아이린까지 언급을 드렸던 자 부산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지금부터 UCC 메인 승부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7경주, 8경주, 9경주 3개 경주가 저희 팀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인데 그 첫 번째 테이프를 신동훈 의원이 멋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가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주도 오늘 경주가 대체적으로 눈에 띄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이 이렇게 있는 레이스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수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의 경주도 딱히 누가 선행이다 할 수 없게끔 비슷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들이 선행을 간다 해서 그냥 버틴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뚝심 있는 마가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 보여져서 저는 외곽에 이제 11번 창원 러브 같은 경우가 뭐 다시 한번 김영곤 기수니까 뭐 인기권으로 대두는 되겠죠.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뚝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창원 러브입니다. 특히나 전정 경주시 앞에 붙었다가 무너지는 모습이어서 기복을 심하게 보였던 말인데 바로 마지막 거의 바닥권 전개를 하면서도
추임력을 살려냈다는 거는 한 번에 다시 자기 경주력을 찾았고 또 다시 기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때 난조지 이 경주력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면 11번 창원러브의 안정적인 뚝심이 결국에는 먹힐 수 있는 경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편성도 쉽지가 않은 편성이에요.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고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6번 배달이용 같은 마필들이 팔리고 8번 스프린터 같은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이들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니거든요. 6번 배달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번의 연속 하강을 보였기 때문에 이 중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거를 한번 검증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8번 스프린터 같은 마필들도 금강경주시에 안정적인 이 중거리의 적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싸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인기마들이 의외로 부러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경주시에 1번 레이스 왕초라는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00에서 가장 출중한 능력을 예전에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거리가 이제 1200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7km 핸디 때문인지 의외로 부진을 합니다. 의외로 부진을 하면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 해주다. 지난번 경시 이제 살짝 물꼬만 털었는데 요번에는 코스케 기술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1번 레이스 왕초라는 마필. 근간 2번의 부진이 이번에는 보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당권 전략으로 1번 레이스 왕초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의 배당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역시 뭐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추임 마필 그리고 최근에 꾸준히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선임 마필 감량 이점을 가지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선정 가능한 복병권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애들끼리의 입상이 과연 널널하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가만히 보시면은 맨날 팔리고 입상을 못하고 기복을 보이면서 배당을 터뜨리고 이런 애들끼리 지금 인기만 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자체는 배당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거품 인기마도 있네요. 제가 보니 거품 인기마도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걸려있는 거품 인기마 자르고 분명히 제가 노리고 있는 마켓 최근 들어서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복병권 예를 중심으로 중배당 승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7경주 저희 팀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자 부산제 7경주였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다음은 부산제 8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선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번 노모 어헤드. 역시 이 30조 마방은 대단합니다. 자 마필들이 뭐 연투 능력이 엄청나죠. 사실 부산에서 얼핏 보면은 가장 농땡이를 조개 때 치는 마방이 30조예요. 하지만 조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건너뛰면서 뭐 2주 동안 한 4일, 5일 조교하고서도 명마들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8번 인정을 좀 하고 싶고요. 여기서 제가 노렸던 애가 바로 3번 리브러브입니다. 리브러브. 승분한 이후에 2번 바닥인데 기승 기수가 다 김남성 기수였고 김남성 기수가 2월달에 한번 데리고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완전히 사거리를 타고 있는 기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2조 마방에서 아베 6기호 기수 처음 태우는 거죠. 22조에서 제가 올린 상황이고 거리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는 거란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리브러브 좀 강하게 보고 싶은 상대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도 사실상 이 배당판의 인기만은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자, 또 전개상의 이점마도 있고요. 하지만 이들 인기만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전개상의 경합 등으로 인해서 무너질 공산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저는 2번 뉴미디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조금 덜 팔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원래 많이 팔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항상 저부터도 이 선행만데 선행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하면서 늘 이번엔 꼬꾸라지겠지. 이번엔 꼬꾸라지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뚝심합니다. 의외로 뚝심하고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두 번의 경주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면서 1200을 뛰었던 마필이에요. 승근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두 번의 경주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300 레이스에서 제가 오늘의 이제 UCC 메인급 승부를 추천드리는데 8마리 경주예요. 다른 경주들보다 출전마가 좀 줄고 상대적으로 다른 경주들에 비해서 혼전도가 떨어진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쉬운 경주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말들을 축으로 가야 되는 경주라 생각치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뭐 외곽에 8번 노모어에도 이런 말이 좀 인기권으로 좀 더 대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 축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노리는 강력 추천 관리 마필이 자 출전하는 경주이고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본예상 녹음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어떻게 뛰어왔고 입상할 때 왜 들어왔고 못 올 때 왜 못 들어왔고 이 말의 히스토리를 좀 녹음을 다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마필의 경주력이 이때는 잘 뛸 수밖에 없고 이때는 못 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이 말이 또다시 능력을 보일 수 있고 이번 경주에서 왜 승부가 되고 또 승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8마리 경주니까 많은 구멍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배당으로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가 된다. 인기마가 축이 아닌 제가 노리는 오늘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관리마를 갖고 오직 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부산 8경주 손석본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저희 팀의 마지막 UCC 메인 승부처죠. 자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인 부산 9경주가 되겠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번 레이스 참 어떤 추천 막고를 잡으셨을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뭐 인기마들은 나와 있고 인기마들이 좀 불안하다라고도 보여지지만 딱히 대한 이 복병마가 눈에 안 띄는 레이스예요. 자 그래서 인기마들이 또 부러지면서 복병길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보는데 저는 그 중심에서 이 5번 히든 포지션 자 직전에 물론 착순밖에는 못 왔습니다. 그리고 뭐 편성 자체가 아주 강했다라고도 볼 수도 없는데 이게 지금 국삼상금 편성에서는 직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편성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승기수가 김영군이 되면서 핸디캡 자체는 많이 올라갔지만 히든 포지션이 이번에 좀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찬스를 만난 복병권이 아니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빠른 설행마가 없는 경주죠. 5번 히든 포지션도 뚝심을 좀 살려낼 수 있는 마필이고 그와 비슷한 경주력도 주행습성을 보여갈 수 있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자 그게 바로 이제 3번 무한상승이라는 말입니다.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무한상승은 지난번 발주 자체가 좀 느렸었죠. 승군하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중거리를 뛰었는데 다들 선두권에서 끝나버리는 경주들이었습니다. 또 선두권에 있는 말들이 선전을 했고 무한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때려잡으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난번은 이제 발주까지도 늦어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의미는 없었다 보여집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는 경주지만 무한상승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고 여기 또 기록이 좋은 말들인데 다들 불량주로 해서 기록을 좀 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기록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팔린다면 3번 무한상승 같은 경우는 편성상으로는 절대 밀릴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무한상승이라는 마필도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9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금 두 위원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느 특정 마필을 얘기를 안 하죠. 어차피 이제 8번 분리시 당일 배당판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하지만 이 마필은 직진전 또 여지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8번 분리시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을 축이나 주력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강타는 이번 경주시 노림수의 세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마필이 무조건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노림수의 두 배당마를 강력하게 승부를 하면서 차라리 인기권 전력의 8번 분릿을 방어권 전력으로까지 좀 낮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9경주도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UCC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신동훈 의원이 7경주를 책임지겠고요. 다음은 이제 손석번 의원이 8경주가 되겠고요. 자, 강타가 이제 마지막 경주인 부산제 9경주를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경주만큼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마지막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오늘의 그래도 하이라이트성 경주죠. 가장 그래도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2군의 최강자들의 경주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경주. 자, 누구죠 이번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마리 경주예요. 그리고 이제 7번 파워풀 코리아가 가장 강력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주죠. 여기 이제 저는 파워풀 코리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고 싶은 레이스다 보니까 누가 붙여가느냐 그쪽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복병권에서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4번 천지스타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용병 기수가 모두 다 이제 3, 4, 5번에 기수하는데 그중에 이제 천지스타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6세의 나이기 때문에 더 걸음 변화가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인기는 덜하더라도 최근에 꾸준한 뚝심을 보여주는 말이라서 더 보여줄 건 없지만 최근에 갖고 있는 걸음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되거든요. 또 이게 언제 또다시 바닥을 깃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좋아졌을 때 열심히 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아베 기수가 또 기승하는 경주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바람의 전사라는 마필과 거의 대등하게 추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그 정도 경주력이라면 바람의 전사가 못 뛴 것도 있지만 그 같이 뛰었던 마필들의 경주력을 생각했을 때 천지스타마저도 선전한 결과로 본다면 2차권 싸움에서는 천지스타의 뚝심이 저는 먹힐 수 있는 복병급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우선은 파워풀 코리아. 자, 직전에 이제 불량주로의 영향으로 잘 뛰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전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바닥 치다가 우승한 말이 아니고 꾸준한 능력이기 때문에 전기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저는 어쨌든 대끼리는 5번 노돈파크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별로 저는 대끼리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고 4번 천지스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세게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추가를 드리자면은 저는 1번 예스 트리플 자, 추임마입니다. 자, 추임마고 얘가 이제 국산 2군에 점핑을 한번 했었어요. 자, 점핑을 하면 2번 했었죠. 점핑을. 자, 그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군전이라 해서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지 않겠냐. 왜냐면 국산 2군 2번을 경주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자기군 왔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강축으로서 저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인데 이거 자력 추입이 되는 경주거든요. 1번 예스 트리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5번 노던파크하고 7번 파워풀 코리아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고 있는 경주죠. 제가 보는 경주에선 7번 파워풀 코리아도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고 그것도 이제 느린 경주를 찾아가서 선행으로 또 1순을 하면서 이끌어낸 능력이에요. 자, 여기 이제 5번 노던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그동안의 경주와 다르게 조금은 느슨한 전개를 펼치면서 정말 막강한 추임력을 보여주며 3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그 두 마필의 전력이 미세하지만 우위를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마필은 이번엔 경주력이 하강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 이 3번 옵티무스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슐렉터 기수가 쭉 타고 오는 걸 보니까 이 호주 기수잖아요. 호주 기수지? 남아공 기수야? 네. 그러면 이 울줄리 조교사가 어디야? 남아공 아니야? 울줄리가 호주야? 잘 모르겠네요. 호주입니다. 호주야? 예. 네. 그럼 호주든 남아공이든 이 영어는 될 거 아니야, 둘 다. 영어는 그렇죠. 좀 더. 예. 그러니까 슐렉터 기수가 울줄리 조교사나 백강렬 조교사랑 이제 하겠지 아무래도 이 원래 이쪽 출신들은 이제 또 백강렬 조교사하고 또 울줄리 조교사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3번이 옵티무스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예전부터 관리권 마필로 가졌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걸음을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 옵티무스를 과감하게 한번 거의 충막감으로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러니까 요 마필을 아예 세게 놓고 보고 인기마들의 조합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보는 희박하다고 보는 그런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1번 예스트리프를 얘기했고요. 3번 옵티머스를 얘기했고요. 4번 천지스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드렸다시피 7번, 5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한번 착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부산 정통 부산 경마의 예상 심층 분석은 마무리 짓고요. 저희 팀의 자랑이죠. 제주교차 집중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 경마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UCC 그 메인 승부처라는 이름을 지은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니네들이 뭔데 뭐 제주 경마까지 UCC를 하느냐. 그런 글이 이제 곧 조만간 올라오겠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 못하면 우리가 이 제주 경마를 벌써 한 6개월, 8개월 정도로 하잖아. 이 8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마 방송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아무리 정통 제주 경마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8개월간을 미리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경마 지식을 줬다고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쌓였을 거 아닙니까? 말이 1주 만에 나오네. 1주 만에. 이 제주 경마는 1주 그냥 바로바로 다음 주에 나와. 2주 느리면 2주 이런 경마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를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지난주부터 UCC 승부처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번 경기는 손석번 위원의 제주교차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무래도 이제 7번 대문호가 보여준 능력이 이제 가장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전현중 기수 돌아온 주에는 상당히 화끈한 승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다소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능력 기수입니다. 대문호가 좀 센 말이고 여기에 제가 보는 복병은 이 외곽에는 10번 우리 행운 자 12조 이태용 마방이죠. 이태용 마방이 마방을 작년에 계속 개업하자마자 엄청난 성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11조에 있는 좀 부진했었던 말을 또 옮겨가지고도 또 계속 입상을 시키는 대표적으로 신무상 이런 마필들 굉장히 이 조교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직전에 이제 휴양 때문에 다소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상 출주 주기라면은 그리고 한영민으로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10 우리 행운 선전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 편성에선 은근히 또 여기도 진짜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문호가 좀 팔릴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후착은 은근히 혼전이라는 얘기예요. 은근히 혼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배당인가? 배당을 어느 정도 배당권 전력으로 팔리나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나 저는 이 4번 바다 탄생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일환 기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행마 말머리보다는 선입 취입마의 일가견이 있는 기수, 그러니까 심한 배를 굉장히 잘하는 기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로 따지면 김일환 기수는 EPL을 하면 또 김일환 기수한테 전화 오는 건 뭔지 모르겠다. 이 서울의 지선배 김옥성 기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갈 때는 야물딱지게 가는데 안 갈 때는 얼굴만 싹 비치고 그냥 땡동댕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4번이 바다탄생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선 유일한 배당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제주 5경주에서 그렇게 막 좋은 경기력을 보인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뭐 인기권을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은 있죠. 어찌보면 대문호라는 마필, 우선은 뭐 인기권 전력을 팔릴 수 있는 말이 있고 그 외로는 굉장히 좀 믿음직하지 못한 말들이 많아요. 그 이상의 지난번 뛴 이상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 뭐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좀 핵심이라 보여지고 저는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이상으로는 뭐 무조건 뛰겠다. 예, 그렇게 뛰고도 그 정도 뛰었으면 그렇게 뛰고도라는 걸 그 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저는 뛰어줄 수 있다 오는 말이니까 그 말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이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이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주교차 5경주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 제주교차 7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말을 좀 말씀드리죠.
여기 글쎄 얼마나 저는 팔릴지 모르겠는데 1번 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용장은 이 지난번이 이제 공백을 갖고 출전하는 경주였으니까 아무래도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베스트의 능력을 끌어내기에도 조금은 부담이 됐던 경주였고 여기 지금 20조 마방에서 이제 9번 조명탄하고 동반 출전을 하는데 아마 조명탄이 더 팔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용장이 무조건 더 센 말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11월 달에 황태성 기수가 보여준 선입력을 이번 원게이트에서 용장이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용장을 놓고 터질 수도 있다 보고 있는 경주라서 1번 용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편성은 은근히 지난번에 바람 불고 안 들어왔던 놈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바람이 안 불고 또 폭탄을 더 갖고 터뜨린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혼전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4번 캐성 열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이즈상으로 보면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선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이에요. 3번이 아니라 5번의 경주까지도 봐줄 수가 있어요. 또 거리 경험도 비교적 풍부한 마필이고요. 전개 자체도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취입까지도 다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이 캐성 열전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도 전개 2점을 갖고 있어요. 6번 산초원이 선행을 가던 누가 선행을 가던 간에 4번 캐성열전은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그동안 근간경주시 부족했던 이 취입력까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 적응력을 배양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번 캐성열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이 이번 레이스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경주 거리입니다. 자, 경주 거리. 자, 1610m로 경주 거리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입상을 했었던 마필은 1400m에서 다 입상을 했었던 2마리 정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당일 주로 상태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라마 2등급 핸디캡 경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핸디캡을 60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60에 못 미친 엄청나게 좋은 핸디캡을 받은 마필에 출조가 됩니다. 자, 핸디캡을 세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은 자, 분명히 있는 그런 전력이고 이번에 여기서는 강축이에요. 편성 사이즈라든가 능력이 강축인데도 어리버리 지금 팔립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얘를 배팅에 중심에 놓고 현장에서 크게 마필 상태에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저는 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상대마만 잘 찾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막권 조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구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인데요. 지금 두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각각의 이렇게 추천하는 말들이 좀 틀리죠. 자, 제가 이 7경주 메인 승부를 얘기한 거고요. 이제 9경주. 이 7경주를 얘기를 한 거야? 네.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왔다 갔다 해. 자, 이 제주교차 7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9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산 1군 경주이고 부담량 높은 마필 60kg 넘는 마필이 한 3두가 출전을 하는데 자, 요즘 재래산 1군 경주들이 예전처럼 부담량 높은 말들 그냥 저배당 딱딱 들어오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뭐 동일 마주나 마방 이런 것들로 배당을 좀 만들어가는 경주들도 많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자, 조심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좀 먼저 좀 해보겠고 지난주에도 저는 추천을 드렸었던 말인데 이 4번 대항마라는 마필이죠. 부담량 51kg도 가벼운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4착밖에 못 왔어요. 자, 이번에 52kg인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이제 1kg는 좀 늘어난 모습. 중요한 건 대항마가 1000m라는 게 조금 불안하다. 거리가 좀 늘었으니까 1000m라는 게 좀 불안하다.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900m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4번 대항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어떤 마필이 이제 선행을 받고 나가느냐 이제 관건인데 오늘 제주마들은 출주 주기가 빠릅니다. 자, 한라마랑 다르게. 그리고 왜냐면 제주마가 키가 커버리면은 자동으로 또 한라마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도 옛날에 있어. 한라마가 키가 크면 또 완전히 또 퇴사 처리가 돼버리죠, 자동으로. 어쨌든 이 9번 천명산이 제가 이제 관심권인데 물론 인기권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꾸준한 전력입니다. 꾸준한 전력이고 핸디캡이 이제 62kg. 자, 8번 만석군주와 같은 부중을 지금 달고 출전하는 상황인데 만석군주의 부중이 빠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직전에 한번 잘못 뛰었다고 이거는 62짜리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리한 전력인데 오히려 9번 천문산이 플러스 1.5kg이라면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1000m 경주 경험도 가지고 있고 한백 명장하고도 맞짱을 떴었던 그런 전력이라면은 선행에 나서준다라면 한 바퀴 잡아 돌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9번 천문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위원들이 얘기했던 대로요. 이 편성은 전개상의 이변 가능성도 있고요. 능력차도 아주 미세한 경주입니다. 그런데다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마방도 3개 마방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 의지 측면에서도 입상마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질 수 있는 배당의 조건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의외의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 교차 9경주는 중배당 이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를 하는데요. 손석본 위원이 제주교차 5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제주교차 7경주는 신동훈 위원이고요. 강타는 이 9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주교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는 그래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적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검증된 제주교차 전문가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게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부산경마방송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만이 남아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조금 쉬었다 일요교차 경마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